회의가 끝났는데 왜 더 지칠까요? 그 사람 표정 한번 봤을 뿐인데 친구 위로하고 돌아오는 길에 더 무거워지고 슬픈 영화 본 다음 날까지 마음이 안 풀리고 동료 한숨 한 번에 내 어깨까지 처지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당신의 공감 회로는 망가진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작동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다른 사람 감정에 쉽게 지치는 사람의 뇌, 공감 피로 이야기예요. 먼저 짧게 짚고 갈게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고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아요. 증상이 오래 간다면 전문가 상담을 꼭 권해드려요.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을게요. 다른 사람 표정을 본 순간 우리 뇌는 그 표정을 0.5초 안에 자동으로 따라합니다. 본인이 의식하기도 전에요. 이걸 정서전염이라고 부르는데 30년 넘게 연구되어 온 현상이에요. 문제는 사람마다 이 안테나의 감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의실에서 한 사람 짜증을 봐도 그날 밤까지 가슴에 남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멀쩡히 자기 일을 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왜 누군가에겐 만성피로로 굳어지는지 오늘 함께 풀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쉽게 지치는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로가 너무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 회로 옆에 한 짝짜리 회로를 더 깨우면 균형이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가시면 30초로 그 회로를 켜는 방법까지 같이 보실 수 있어요. 방금 손 들어보세요 한 거 진짜 든분 많을 거예요. 동료가 한번 한숨 쉬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까지 어깨가 무거운 분, 친구 우는 영상을 보다가 잠을 설친 분, 가족이 짜증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내 위가 먼저 꼬이는 분, 회의실에서 한 사람 표정만 봤을 뿐인데 회의 끝나면 기진맥진한 분, 뉴스에서 본 비극이 며칠 동안 마음에 남는 분, 다 같은 회로 이야기예요. 아까 인트로에서 0.5초 자동 모방 이야기를 했죠? 그 모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어깨가 먼저 따라가고 입꼬리가 먼저 처지고 호흡이 먼저 얕아져요. 모방, 피드백, 수령 이 세 단계가 거의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회로는 인구의 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작동해요. 다만 사람마다 감도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회의실에서 한 사람의 짜증을 보고도 그날 밤까지 가슴에 남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도 자기 일을 멀쩡히 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가 오늘 핵심이에요. 숫자 하나만 짚을게요. 2023년 한국고용노동부 근로환경 조사를 보면 임금 근로자 약 23%가 지난 1년 동안 정서적 소진을 자주 경험했다고 답했어요. 거의 넷 중 한 명꼴이에요. 회사에서 점심 같이 먹는 동료 5명 중 1명 이상이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비유 하나만 머리에 담아두세요. 당신의 거울 회로는 항상 켜진 와이파이예요. 회의실에 앉기만 해도 동료 신호가 자동 수신되고 친구 카톡 한 줄에서도 한숨 신호가 잡혀요. 감정 와이파이라고 부를게요.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살아남기 위해 정교하게 진화시킨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와이파이의 신호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신호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누구는 공감으로 끝나고 누구는 만성 피로로 굳어진다는 거. 그 차이가 공감 능력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로의 균형 문제라는 거. 그 회로를 지금부터 같이 들여다볼게요. 같이 보면 오늘 저녁 동료 한숨에 어깨가 처지는 그 순간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자, 회로 이야기 들어갈게요. 공감 피로의 핵심에는 3개의 회로가 있어요. 거울 시스템, 통역기, 경보기. 이 셋이 함께 작동하면서 다른 사람 감정을 내 몸으로 가져옵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울 시스템이에요. 뇌의 앞쪽과 옆쪽에 있는 회로들인데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을 볼 때 본인이 직접 그 행동을 할 때와 비슷한 패턴으로 활동한다고 보고됩니다. 한 신경과학 연구에서 처음 보고됐고 이후로 자동 모방의 토대로 자주 인용돼요. 요즘은 이 시스템이 공감을 직접 만든다기보다 자동 모방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중한 해석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단정은 피하고 가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게 감정 와이파이의 안테나예요. 회의실에서 누가 인상을 쓰면 본인도 모르게 어깨가 뻣뻣해지는 그 순간 안테나가 신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통역기예요. 정확한 이름은 전측 섬엽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름은 잊으셔도 돼요. 이 회로의 일은 심장 박동, 호흡, 내장 감각 같은 몸 안의 신호를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이 회로가 같이 켜진다는 거예요. 한 뇌영상 연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통증을 받는 모습을 볼 때 관찰자의 뇌에서 자기가 직접 통증을 받을 때와 같은 영역이 켜졌어요. 친구가 우는 걸 보면 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는 그 감각. 그게 통역기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슬픔을 내 몸 신호로 번역해주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경보기예요.
전대상피질이라고 하는데 통증, 갈등, 부정 신호를 감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신체 통증과 사회적 통증이 같은 회로를 써요. 사회적 거절도 신체적 아픔과 같은 영역을 활성시킨다는 연구가 있어요. 누가 무시했을 때 가슴이 진짜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같은 회로가 울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감정의 경복이에요. 내 아픔이든 남의 아픔이든 같이 울리는 회로. 여기까지가 신경과학 이야기였고 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 세 회로가 켜지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연구에서요, 타인의 스트레스 상황을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관찰자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평균 26% 올라갔어요. 직접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보기만 했는데요. 그리고 심박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도 같은 노출에서 떨어집니다. 한 번이면 회복돼요.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 만성 코르티솔 상태가 되고 면역, 수면, 소화에까지 영향이 가요. 정신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와이파이 라우터가 너무 뜨거워지면 결국 다른 가전제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감정 회로가 종일 켜져 있으면 몸 전체가 따라 변해요. 그럼 누가 더 쉽게 지칠까요? 지금까지 보고된 패턴이 몇 가지 있어요. 어릴 때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서 타인 표정을 끊임없이 스캔하는 습관이 몸에 밴 분. 자기 감정을 언어화하는 게 어려워서 타인 감정만 받아들이고 처리는 안 되는 분. 의료, 간호, 상담, 교육, 돌봄처럼 매일 누군가의 감정에 노출되는 직군에 있는 분. 그리고 관계에서 거리 조절이 어려운 분.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게 보고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요. 어느 쪽이든 잘못된 게 아니에요. 회로가 더 정확하게 학습됐을 뿐이에요. 어릴 때 타인 표정을 잘 읽어야 했던 환경이라면 그 회로가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건 생존 능력이지 결함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어른이 되어서 그 감도가 일상에서 너무 잦게 켜지면 라우터가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우리가 평생 하나라고 생각했던 공감, 사실은 두 종류예요. 그리고 그 둘은 뇌에서 완전히 다른 회로를 써요. 어떤 회로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자극에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따뜻해져요. 다음 부분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공감이 두 종류라는 걸 짧게 짚을게요. 하나는 인지적 공감이에요. 상대 입장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머리로 따져보고 추론하는 능력. 또 하나는 정서적 공감이에요. 상대 감정을 내 가슴에 그대로 따라 느끼는 거예요. 친구가 슬프면 내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는 그 반응. 머리로 이해하는 공감과 가슴으로 같이 느끼는 공감.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그리고 공감 피로의 주범은 보통 두 번째예요. 정서적 공감이 종일 켜져서 만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익숙한 분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한 신경과학 연구에서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다르게 훈련시켰어요. 한 그룹에는 공감 훈련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훈련이에요. 다른 그룹에는 연민 훈련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리되 따뜻한 돌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에요.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공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부정정서 자극, 그러니까 누군가 고통받는 영상을 봤을 때요, 부정 감정이 늘었어요. 회피하고 싶어지는 충동도 늘었고요. 그리고 뇌에서는 통역기와 경보기, 그러니까 자기 고통을 처리할 때 켜지는 회로들이 활성됐어요. 자기가 직접 고통을 받는 것과 거의 같은 패턴이었어요. 연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같은 자극을 받는데 결과가 달랐어요. 부정 감정 대신 따뜻함이 늘었어요. 회피 대신 도와주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뇌에서 켜진 곳은 완전히 다른 영역, 보상과 돌봄 회로였어요. 같은 영상을 보고도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따뜻해진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한 줄로 정리돼요. 같은 자극, 다른 회로, 완전히 다른 결과. 공감과 연민은 이름만 비슷할 뿐 뇌에서는 다른 채널이에요.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감정 와이파이가 두 채널이에요. 공감 채널만 켜고 살면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배터리가 빠르게 닳아요. 연민 채널을 같이 켜면 같은 신호인데도 배터리가 덜 닳아요. 신호 강도는 그대로인데 라우터가 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일상에서 두 모드는 어떻게 다를까요? 친구가 카톡으로 회사가 너무 힘들다고 보냈다고 해볼게요. 공감 모드의 신호는 이래요. 이 사람 슬프니까 나도 슬프다. 자기 감정이 친구 감정에 그냥 동기화돼요. 답장하기도 전에 내 어깨가 먼저 처져요. 답장 후에도 1시간 동안 그 무거움이 안 풀려요. 연민 모드의 신호는 다르게 들어와요. 이 사람 슬프구나.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알아차림은 정확하게 그대로인데 자기 감정 동기화 대신 돌봄 동기로 전환돼요. 답장은 더 도움이 되고 답장 후에는 어깨가 그대로예요. 같은 친구의 같은 카톡인데 어느 모드로 받느냐에 따라 그날 저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반직관적인 결론이 나와요. 공감 피로의 답은 덜 공감하기가 아니에요. 친구의 카톡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차가워지라는 게 아니에요. 회로를 한 짝 더 깨우는 거예요. 공감 채널 옆에 연민 채널을 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가 분명해졌을 거예요. 당신이 쉽게 지치는 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공감 채널이 너무 정확해서 그래요. 그 정확함은 당신의 자산이에요. 다만 그 옆에 연민 채널만 같이 켜면 돼요. 회로의 균형이 돌아오면 같은 사람의 같은 카톡 앞에서도 당신이 닳지 않아요. 그럼 그 연민 채널 어떻게 켤까요? 오늘 30초로 회로를 바꾸기 시작하는 방법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실천 들어갈게요. 5가지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매일 반복하는 코어, 둘째는 자책 순간의 자기자비, 셋째는 호흡, 넷째는 이 편의 핵심인 공감에서 연민으로 전환하는 한 문장, 다섯째는 회복 침묵이에요. 첫째, 감정 라벨링, 세어절이에요. 짜증이 올라오거나 가슴이 무거워지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세어절로 라벨을 붙이세요. 지금, 동료 한숨에, 가라앉음을 느낀다. 이렇게 세어절이면 충분해요. 한 연구에서요, 부정감정에 단어를 붙이는 순간 우측 전전두피질이 켜지고 편도체가 진정되는 게 관찰됐어요. 즉시 강도가 내려가고 심박도 안정돼요.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 적어도 되고 입속에서 중얼거려도 돼요. 감정이 동요할 때 즉시. 이게 매일 반복하는 코어예요. 여기서 잠깐. 지금 영상 보면서 어깨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평소에 얼마나 들어올리고 계셨는지 느껴보세요. 그 차이가 바로 와이파이가 종일 켜진 상태와 잠깐 꺼진 상태의 차이예요. 둘째, 자기자비 30초예요. 자녀에게 짜증을 낸 직후 친구한테 답장을 못 보내고 죄책감이 올라오는 순간, 거울 앞에서 자기를 탓하고 있는 순간 30초만 멈추세요.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요. 촉각만으로도 신경계가 진정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3마디, 이 순간이 힘들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자기자비 훈련의 메타 분석을 보면 우울과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중간 이상의 효과 크기가 일관되게 보고됐어요. 정신적으로는 자기 비난이 즉시 줄고 신체적으로는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게 관찰됐어요. 이건 약점 회피가 아니라 회로 재훈련이에요. 셋째, 생리적 한숨이에요. 2번 들이마시고 한 번 길게 내쉬는 거예요. 들숨 한 번 더 짧게, 그리고 길게 내쉬세요. 한 번에서 3번이면 돼요. 이게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이 안정되고 부교감이 켜져요. 회의 직후, 친구 위로 후, 슬픈 영상 본 뒤 라우터를 잠깐 식히는 시간이에요. 넷째,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공감에서 연민으로 전환하는 한 문장이에요. 친구나 동료의 정서에 휩쓸린다고 느낄 때 카톡에 답장하기 직전에, 자리 떠나기 직전에 의식적으로 말하세요. 이건 그 사람 감정이에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한 문장이 자기와 타인을 구분해주는 회로를 활성시키고 공감 채널만 켜진 상태에서 연민 채널을 함께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작은 문장 같지만 회로의 균형을 직접 건드려요. 5째, 공감 회복 5분 침묵이에요. 정서 노출이 큰 일을 끝낸 직후 5분만요. 환자나 내담자나 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다음 일로 넘어가지 마세요. 5분만 침묵하고 창밖을 보고 물 한 모금을 마시세요. 간호와 돌봄 직군의 회복 권고에서 일관되게 권하는 시간이에요. 5분이면 와이파이 라우터가 잠깐 식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줄일지 한 줄. 잠 1시간 전에는 SNS와 뉴스 앱을 닫아주세요. 멜라토닌 분비와 정서 회복에 직접 영향이 가요. 뉴스는 하루 30분 이내가 정신건강 지표와 가장 양호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공감 채널을 종일 켜두지 마세요. 라우터도 쉬어야 해요.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할게요. 공감 피로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회로가 너무 잘 따라가서 생긴 결과예요. 회의가 끝났는데 더 지치는 그 느낌. 그건 당신의 안테나가 정확하다는 증거였어요. 거울 회로가 타인의 신호를 0.5초 만에 받아들이고 통역기와 경보기가 그 신호를 내 몸으로 번역하고 같은 회로가 매일 켜지면 면역과 수면까지 따라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본 메커니즘이었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이 한 문장이에요. 친구나 동료의 카톡에 답장하기 직전에, 위로 후,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잠깐 멈추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건 그 사람 감정이에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한 문장이 공감 채널만 켜진 회로 옆에 연민 채널을 켜는 스위치예요. 회로의 균형이 돌아오면 같은 자극에도
어깨도 덜 무거워지고 잠이 깊어지는 변화를 2주 안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편에서 감정을 안으로 가두는 마음을 같이 봤다면 오늘은 반대로 너무 받아들여서 지치는 마음을 봤어요. 다음 편에서는 외로움이 왜 몸을 아프게 하는지 사회적 고통의 신경과학을 같이 풀어볼게요. 당신의 감정 와이파이는 누구의 신호를 가장 많이 받으세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같은 사람이 댓글에 적혀 있다면 비슷한 회로를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니까요.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쉽게 지치는데도 이유가 있고 회복하는데도 길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고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아요. 일이나 관계에서 지속적인 소진을 느끼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의 이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